30년간 참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1992년 중국 증시가 열린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의 주요 금융 담당 부처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길게 보고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생태계는 과거의 자본 조달의 위주의 융자 중심의 시장에서 투자의 중심의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이번 주부터 차이나 위클리 리포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한 신선한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참 특별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수가 올라서, 많이 올라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 자본시장을 봐왔던 지난 30년 동안 이번 주가 가장 큰 질적 변화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변화될 사건을 그냥 지수의 등락 정도로 보는 것은 단기 트레이더의 시각이며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화요일에 통화정책 그리고 부동산, 자본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그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 그리고 OMO의 주요 기준금리가 되는 7일물 레포금리 그리고 중기 유동성 지원 MLF 금리 등 플러스 대출 우대금리 LPR 인하 등을 예고를 했는데 장단기 정책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한 것과 그리고 기존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모두 손대는 것은 그만큼 드문 일이고 또 그만큼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신호탄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는 중국 국내 시장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민은행은 57조 원 규모의 주식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 재대출 한도, 또 95조 원 규모의 증권이나 자산운용 또는 보험사 간의 수합 편의, 수합 퍼실러티라고 하는 그런 한도를 동원한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이게 중국 특색의 자본시장의 QE 정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자본시장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 등 또 증권사의 자금 공여를 한다. 즉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것은 중국 통화정책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과거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그 초기에 미국의 TSLF나 일본의 2010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행해온 중앙은행 BOJ의 ETF 매입에 비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날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CSRC의 우칭 주석은 중앙호이진 공司라고 하는 중앙 정부 산하의 금융기관이 ETF를 추가로 매입을 할 것이며 PBR이 1배 이하인 상장기업에게 경영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또 장기자금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자층을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CSRC의 신임 부주석이 부임한 이후에 줄곧 자본시장 정책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우칭 주석하고는 그분이 상해 봉커우취라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한 구의 구청장으로 있을 때부터 처음 알았고 또 저희 전 회사가 이런저런 중국 라이선스를 딸 때 수차례 PT를 하고 미팅을 했던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상해시 수석 부시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참 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냈던 그런 사람으로 그분의 업무적인 능력이나 스타일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역대 증권 감독위원회의 수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장을 겪어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RC의 전임 9명의 주석들은 모두가 은행 출신입니다. 이것은 은행 인사들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정부의 판단이기도 했고 또 중국 증시를 은행의 연장선상으로 본 겁니다. 이 의미는 융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마치 중국 투자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중국 투자 본부장을 한다거나 또는 한국 거시경제학자가 언론의 인터뷰에 나와서 A주 시장을 분석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즉 자금 조달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중국 A주 시장이었고 시장이 잘 나가다가도 금방 단기적으로 식어버리는, 그래서 중국말로는 숑창뉴두앙, 즉 불마켓은 짧고 베어마켓이 길다, 이런 말이 계속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수장이 오면 공부를 시키다가 정년퇴직하고 나갑니다. 그걸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던 것이 중국 A주 시장이 맞습니다. 잠시 여기로 빠졌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각 분야에서 신뢰를 회복시키면서 중국 자산들이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화요일에 한 4, 5%씩 다 오른 상황에서도 수요일 날도 올랐고 어제 목요일에도 상해 종합주가지수 3.61% 넘으면서 한 3,000포인트가 돌파되었고 심천과 그리고 창업한 지수 전부 다 4% 이상 또 상승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도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은 좋은 분위기인데요. 또 해외의 차이나 에셋인 FTSE 차이나 50도 지수 선물도 역시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항생테크 같은 경우도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개별 주식으로 보면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 소비 등 대형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할 여지는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주목할 것이 중국 부동산 개발상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왕커하고 룽후 같은 민간 부동산 기업들의 해외 달러 채권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중국 국내의 찐띠 같은 그 개발상들의 인민폐 채권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는지. 게다가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팩트 중에 하나인 위안화 환율도 역시 지금 원달러 이퀄 6.995 정도로 7원 밑으로 깨고 좀 오래된 그 위안화 평가 절하 또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런던이나 뉴욕과 또 시카고의 커머더티 거래소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0%를 쓰고 있는 구리의 그 3개월짜리 선물 가격도 한 3, 4% 화요일부터 지금 상승 데일리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1만 달러가 넘어갔죠. 역시 또한 중국이 최대 소비국인 아연 그리고 전자 부품에 많이 쓰이는 은의 선물 가격 등도 최근 3, 4개월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곡물 가격, 시카고 곡물 대두나 옥수수 이런 것도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했던 그런 헤지펀드들이 숏 포지션을 청산한 그런 분위기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던 재정 정책이 따라올 것이냐가 굉장히 확인될 필요가 있고 중요하다 이랬는데 이 말이 무색하게끔 단 이틀 만인 어제 오후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월간 회의에서 이거를 다시 재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화요일 날 금융 3 수장들이 쏘아 올린 공을 목요일에 시진핑이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가 확실하게 받아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주재한 월 정치국 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원래 9월 달에 정치국 회의는 경제 포션이 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의 다 경제에 할애한 것도 시장에는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내용이 참 많이 나왔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끝내라 이런 메시지였고 경제 업무 그 수행의 책임감과 또 긴박감을 강화해야 된다고 꽉 찍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재정정책인데 지출을 보장을 해라. 즉 장기 특별국채하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을 해라. 그리고 지수율 인하와 금리 인하도 지체하지 말고 해라. 셋째는 부동산과 자본시장에 대한 명확한 그 요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장기 자금을 유입시키고 또 그 수단은 사회보장보험, NCSSF라고 하죠. 그리고 보험사의 그 자금의 시장 유입을 통해서 소액 투자자를 보호를 해라.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 정책을 재확인한 이 회의에서는 경제를 최우선시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찾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하락의 목적어는 양과 가격 둘 다입니다. 즉 수량과 가격을 모두 다 제대로 만들어라, 해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말 때문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현재까지 초장기 특별국채가 한 5,900억 위안이 한 1조 원 넘게 발행이 되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문제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다 훼손된 상태에서 중앙이 안 움직였던 건데 바꿔 말씀드리면 중앙만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였는데 이번 주에 그것이 모두 다 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번 올해 안에 특별국채는 추가로 발행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의도와는 상관없겠지만 지난 몇 년간 미국이 몸소 중국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중국이 보니까 미국의 천문학적인 35조 달러나 되는 부채가 있는데도 금리가 낮으니까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을 경험상으로 대리 경험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만큼은 안 되겠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의 어떤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의 한도와 의지는 계속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로 또다시 시장의 그 예측 또는 기대에 부합하는 아니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다수 외적에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했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달성되고 안 되고는 4분기를 계속 봐야겠지만 사실 손발을 좀 맞춘 것 같은 그런 또 보고서가 어제 하나 나왔는데 중국 그 은행연구원에서 이번 3분기의 GDP가 4.8%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리고 연간 GDP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을 하려면 거시 정책을 집중적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정책의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는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중국 관련 그런 자산, 주식들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사실 시장의 반응이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상승 흐름을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따라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레버리지 사용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신용 잔고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흐름은 어느 정도의 업다운이야 분명히 겪겠지만 단기간에 끝날 이벤트성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은데 좀 급히 가는 것이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판의 흐름을 단순히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의 중앙은행의 기존의 통화정책의 메커니즘도 잘 모르시는 거고 중국의 그 투융자가 같이 일어나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을 30년간 참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그 사건은 1992년 중국 증시가 열린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의 주요 그 금융 담당 부처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길게 보고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생태계는 과거의 자본 조달의 그 위주의 융자 중심의 시장에서 투자의 중심의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걸 설명드리려면 과거를 다 돌아봐야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동반자들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